그러면 대표님 상품 사진을 직접 찍으시는 거예요? 직접 찍기도 하고요. 네. 근데 많이 찍진 않습니다. 저는 도매 사이트에서도 소싱을 많이 하는데요. 판촉물은 뭐 거기서 물건 받아와서 하는 거지만 네.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해 온 상품 같은 경우 쓰긴 써요. 근데 그것만 쓰진 않죠. 저는 제가 사진을 찍는 건 주로 제가 사진을 못 찍어요. 잘. 네. 움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상세 페이지에 넣었는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 사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단에 움짤 쫙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베스트 컷이 쫙쫙쫙쫙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그 베스트 컷을 제가 똥손이라 못 찍잖아요. 네. 그런 거는 블로거나 인스타 인플루언서 근데 약간 마이너 인플루언서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캡션을 뿌려요. 그 사람들 그냥 올려주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그냥 제가 이거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저희 상세 페이지에 그냥 좀 써도 될까요? 다 해줘요. 그죠. 그런 걸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다이어리 얘기했으니까 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데스크테리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네. 책상 이쁘게 꾸미는 엄청 잘 찍어요. 사진을. 책상 사진을. 그러면은 사실 위탁을 하시는 분들도 사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차별을 해야 되겠네요. 그냥 도매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 그대로 갖다 쓰면은. 그럼요. 저희 전제 자체가 애초에 무생무치였기 때문에 네. 사진을 잘 찍으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썸네일을 만들 때 대표님은 그런 사진을 받아서 쓰시거나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시겠네요. 그쵸. 썸네일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썸네일의 기준이라는 게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네. 썸네일은 무조건 튀어야 되거든요. 네. 예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튀는 거라서 네. 제가 망치를 팔아요. 무생무치 상품이죠. 네. 망치도. 네. 망치를 파는데 지금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망치 그냥 눕기 딴 망치 그죠. 밖에 없을걸요? 그렇게, 예. 저 같으면은 주변 친구 중에 뭐 헬창 몸 엄청 좋은 애가 네네네네. 망치 들고 이러고 있는 걸로 그냥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띄잖아. 맞죠. 클릭은 해보겠죠. 근데 상세 페이지가 후지면 에이 장난치네 이러고 나가겠지만 들어왔는데 상세 페이지가 미쳤어. 근데 내려왔더니 제가 리뷰 세팅도 해놔서 리뷰도 프리미엄 리뷰로 쫙 깔려있어. 살살하면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시장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차별화가 확실하게 되니까. 그쵸. 네. 그 심지어 네이버도 그런데 그 망치를 지마켓에서 그렇게 팔아봐요. 그럼 얼마나 더 잘 팔리겠어. 와, 제발 이 영상 보고 진짜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스마트 스토어 말고 무조건 해야 플랫폼 됩니다. 확장하는 거. 그러면 대표님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이거는 내가 무조건 넣는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는 대표님이 상세 페이지 워낙에 잘 만드시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 알아요.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문제 제기하고 네. 뭐 하고 막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맷이 워낙 유명한 포맷이 있잖아요. 네. 감정 건드려주고 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탠드를 파는 거예요. 네. 스탠드의 문제 해결이 뭐예요? 어두운 데서 이렇게 조명을 밝혀주는 게 문제 해결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탠드가 당연히 불 밝혀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럼 문제 해결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타사의 스탠드와 우리 스탠드가 뭐가 다른지 그 타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상세 페이지에서 이제 문제 해결 그 부분을 넣을 때 너무 당연한 내용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상세 페이지 넣을 때 배열 순서를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배열 순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배열 순서. 흐름. 처음에 사은품 넣고 택배 출고일 넣고 이런 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살지 말지 아직 고민도 안 해. 이제 인지 단계잖아요. 인지 맞죠. 단계. 이 상품 인식한 단계인데 벌써 사은품 들이밀면 누가 사요? 일단 처음에 무조건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나가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요. 빨리 딴 거 더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잡으려면은 후킹 요소를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화려하게 움짤 넣어서 처음에 막 삐까뻔쩍한 정신을 흔들어 놓고 그거 내려가면 이제 베스트 컷 한 3장 4장 땅땅땅땅 봐가지고 거기 아까 인플루언서들이 준 거 하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이 들어가겠죠. 대표님은 감정 건드리기로 표현을 하니까 네.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네. 당연한 요소는 넣지 말고 뻔한 건 안 한다. 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 단계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가 저도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피드백 받다 보면 똥손 진짜 많거든요. 저도 똥손이에요. 잘 못하시겠으면 그냥 잘하는 상세 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하셔도 돼요. 대신에 주어만 바꾸면 되죠. 주어만. 상세 페이지를 카피했지만 사진만 카피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파는데 네. 와디즈 똑같이 돼지고기 삼겹살 상세 페이지를 뺏기면 와디즈에서 당연히 전화가 오겠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팔더라도 그냥 조금 한 다리 건너서 뭐 오리고기나 소고기 중에 잘한 상세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뺏겨도 이 소고기 판매자는 돼지고기를 안 팔기 때문에 내가 뺏기든 말든 그냥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모르는 일이 더 많겠죠. 예. 똥손이거나 글 쓰는 능력이 내가 봤을 때 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좀 익히면 어쨌든 나중에는 본인의 것으로 승화를 해야 되겠죠. 계속 그렇게만 하면 하다 보면 발전이 실력이 없으니까. 늘어요. 하다 보면. 자, 그러면은 그럼 썸네일도 그렇게 만들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판매가를 측정하실 때 기준 같은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소싱 단계에서부터 판매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네. 얼마에 팔지를 소싱하는 단계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판매가는 곧 마진이잖아요. 맞죠. 마진을 내가 확보를 해놔야 광고 돌릴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판매가를 어떻게 책정하냐면 저는 무조건 40% 정도는 마진을 남기는 가격으로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위탁으로 마진을 40% 남긴다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소싱할 때 가격대가 조금 있는 상품을 소싱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4,000원짜리지만 실제로는 40만 원이잖아요. 100개씩 사니까. 위탁의 장점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사입은 40만 원 사입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위탁은 괜찮으니까 오히려 좀 객단가가 비싼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20만 원짜리 50만 원에 팔아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고가 상품을 팔 경우에는. 아니면은 시장의 가격대가 좀 다양한 거죠. 상위에 탑 10이 있는데 네. 1등은 2만 원인데 2등은 10만 원이야. 근데 또 3등은 5만 원이고 네. 그럼 도대체 뭐가 시장 규격가인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품을 팔아야 네. 가격을 버티기가 좋아요. 그런 상품을 팔 때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하면 2만 원이 최저가고 10만 원이 최고가다. 네. 그러면은 3, 4만 원짜리를 들고 와서 한 7, 8만 원에 팔면 돼요. 이것도 무색무취 상품이겠죠, 대신에. 네, 네. 그러니까 좀 가격의 바운더리가 넓은 상품을 소싱해서 그 네. 소싱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나는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해서 마진을 세제하고 네. 40% 정도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 원가율이 한 40% 정도 되겠네요? 더 낮아야 돼요. 더 낮아야 돼요. 원가율이 그럼 한 30%까지 떨어지게 맞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2배 뛰기를 목적으로 하세요. 목표로 하세요. 대표님은 광고를 워낙에 세게 돌리니까 2배를 떠도 중간에 광고비로 많이 나가지면 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광고비 엄청 싸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G마켓이랑 뭐 옥션이나 이런 것도 상품명을 작성하는 그런 로직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냥 없나요? 네네. 거기는 네. SEO 검색 최적화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요? 입점을 했다. 네. 이 꼴 네. 광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아, 그럼 광고로 유입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거네요? 그쵸? 아니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절차가 많아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광고를 무조건 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살짝 자사몰 같은데요, 느낌이? 근데 자사몰은 광고가 조금 어렵죠. 뭐 네. 조금 어려운데 네네네. 끌어와야 되니까. 음. 근데 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광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고 밀어주잖아요. 아.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박아주잖아요. 네네네네. 상품명 로직 이런 거 없습니다. 로직 이런 거는 네이버만 있고요. 그냥 쿠팡 정도 있고 쿠팡 빼고 G마켓 11번과 옥션은 거의 광고가 똑같거든요. 아. 하나만 할 줄 알면 다 할 줄 알아요. 네. 쿠팡도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처음 보는 거니까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그런 거. 쿠팡이나 11번과 G마켓 옥션 다 광고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광고주들이 써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 놨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광고를 만들었을 텐데 엄청 쉬워요.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블로그 같은 거. 그러면은 상품명을 만드실 때 로직 같은 건 없고 대표님 그럼 관련된 키워드만 그냥 조합해서 네, 그냥 네이버 상품명 만들듯이 만듭니다. 아, 그냥 근데 네이버는 만들듯이? 엄청 고민하고 만들지만 네네. 이건 대충 그냥. 그러면요 대표님 제가 광고를 좀 진짜 좋아하거든요. 광고가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더 좋아하는데요. G마켓이랑 옥션 11번가도 광고가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타 채널 같은 경우는 어떤 광고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G마켓 옥션 11번가는 일단 똑같습니다. 그리고 쿠팡만 달라요. 일단 G마켓 옥션 11번가는 3개를 하시면 돼요. 거기도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처럼 그 키워드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다 플랫폼마다 다른데 그냥 네. 키워드 광고라고 할게요. 네. 검색 광고죠. 네. 그 다음에 파워클릭 광고가 있어요. 네. 이 차이는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처럼 알고리즘이 알아서 그냥 검색어를 잡아서 뿌려주는 거고 네. 파워클릭은 저희가 키워드를 지정해서 넣을 수가 있죠. 막 몇백 개씩 할 수 있거든요. 네. 파워클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시 입찰 광고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광고비를 경매를 해요. 매일매일. 내가 예를 들어서 사색 볼펜 키워드를 딱 잡고 싶다. 광고를 하고 싶다. 전시 입찰 광고 탭에 들어가 보면 네. 사색 볼펜이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경매를 걸어놨어요. 입찰가를 걸어놨어요. 네. 이거 네이버에서 돌리려면 환장하거든요. 그죠, 뭐 한 CPC가 엄청날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날 거예요. 거기는 진짜 비싸봐야 뭐 한 1,000원? 전시 입찰 광고 같은 경우는 1,000원이 하루 종일 1,000원인 거예요. 무한대 클릭을 받아도 1,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 유명해지면은 전시입찰 광고 올라가겠는데요? 일단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뭐 모든 카테고리가 전시입찰 광고 다 있나요? 다 있어요. 그럼 카테고리별로 매일마다 경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키워드별로. 아, 키워드별로? 그러면은 그 일정이 뭐 이거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일정 같은 거를 미리 다 정해놓나요? 사이트에서? 그게 몇 네. 월부터 며칠까지 그냥 자동 입찰 이런 기능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냥 3등으로 무조건 고정시켜줘 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G마켓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자동화 무조건 가능하겠네요. 저는 그래서 한 달짜리를 그냥 한 달 내내 3등으로 유지시켜줘 라고 해놓으면 30만 원 충전해놓고 한 달 내내 써도 30만 원이 안 나갈 때도 많아요.
500원만 해도 1등 걸리는 키워드도 많고요. 물론 뭐 키워드의 검색량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은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 걸는 그 경매가가 상당히 작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키워드를 잡았는데 2,000원이었는데요. 네이버에서 크리스마스 키워드 잡으려면 상상도 못할걸요? 와, 장난 아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G마켓 11번 옵션 지원 실입자 광고 드러나서 1페이지 딱 최상단에 꽂혀도 안 팔리는 건 안 팔립니다. 전략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이버에서 5개 파는 게 아니라 각 플랫폼에서 한 개만 팔아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페이지 최상단에 내가 상품을 10개 정도 각 플랫폼에 딱 10개 뿌려놨으면 그 낚싯대를 뿌려놨으니까 하나는 걸리지 않겠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노하우 같은 거 더 없나요? 그런 광고는 그냥 일단 실행만 하면은 너무 쉬워요. 어차피 걔네 그 광고 회사에서 광고를 어렵게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 딱 집어 들었습니다. 이게 네. G마켓 옥션 11번가는 전시 입찰 광고, 그 다음에 파워클릭, 그 다음에 키워드 광고 이렇게 3개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름은 다 다릅니다. 플랫폼마다. 네. 근데 찾아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 파워클릭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볼펜을 판다. 이 볼펜 키워드, 연관 키워드 해봐야 몇 개나 되겠어요. 세부 키워드 뭐 한 4-5개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상품 올릴 때 파워클릭 거의 뭐 한 100개, 200개씩 등록하거든요. 키워드를. 전혀 생뚱맞은 것까지 다 등록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말했듯이 품이 많이 들어가면은 지쳐서 못하니까 네. 지속성이 떨어지기 전에 아이템 스카우트를 쓰던 판다랭크를 쓰던 이제 들어가서 그럼 키워드 엑셀로 뽑을 수 있잖아요. 네, 다. 있죠, 있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연관 검색어 뽑기 이렇게 하면 그런 기능 다 있으니까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엑셀로 다운 받아요. 네. 그럼 거기서 선별도 안 해요. 귀찮아서 다 100원에 파워클릭을 다 걸어요. 그러다 보면요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데는 그 파워클릭 아예 안 하는 상품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100원만 해도 1등이에요. 유입수를 완전 극대화시켜버리네요. 완전 진짜 생뚱맞은 것도 해요. 뭐 판촉물 파는데 화장 뭐 로션 뭐 이런 것도 들어있던데요. 네. 해놓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성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애초에 그런 거는 클릭조차도 못 받기 때문에 광고비가 나가지도 않아요. 100원이 100개 쌓이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애초에 클릭 안 될 키워드들은 클릭조차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100원씩 깔았는데 객단가가 높은 상품이 하나 팔리면 10,000원이 되는데 그 하나 팔면은 100개 키워드 광고 돌릴 수 있는데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딱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키워드 조합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키워드 다 뽑은 다음에 그 키워드로 또 키워드 조합해서 또 다 뽑고 그러니까 검색량이 한 달에 뭐 10, 20, 30이라도 어차피 그냥 넣어놓으면은 돌아가니까. 하나 걸리면 되는 거 그렇죠. 못돼. 키워드 30짜리 100개 등록하면은 그 3,000인데? 그러면요 대표님 광고비는 한 달에 얼마 쓰시는 거예요? 광고비는 얼마를 쓴다 이거 딱 정해놓지 않고요. 네. 마진의 10%. 그러니까 제가 마진 40% 남겨도 그냥 30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접근을 해야 타 오픈마켓에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엄청난 솔직히 거예요. 10% 잡지만 다 못 쓸 때도 많아요. 왜냐면 타 오픈마켓들은 광고비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그럼 사실 뭐 타 채널 등에도 뭐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런 광고로 많이 팔면은 상위 노출 되나요? 아니 상위 노출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 검색 기반이 아니니까. 그 G마켓 들어가셔서 보면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먼저 둘러보세요라는 코너가 나오고요. 네. 한참 내려가면은 네. 일반 영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일반 노출인데 네. 절대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사람들. 아, 다 광고에서 이미 다 걸러지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타 오픈마켓은 되게 심플합니다. 좋은 상품 가져와서 마진 열심히 붙여서 상세 페이지 이쁘게 만들고 광고 끝. 아니, 무조건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 광고라는 것 자체가 두 글자 그게 이미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거든요. 지금 저희 보시는 분들은 뭐 대표님이 좀 가스라이팅을 좀 해놔가지고 네네네. 광고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아니 광고는 나쁜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해야 무슨 돼요. 광고가 좋은 게 뭐냐면요 네이버처럼 네. 상위 노출에 목을 팰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맨날 순위 체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광고로 하는 거면은 네. 내가 이 사업을 망할 이유가 없죠. 뭐 네이버 로직이 변하건 뭐가 변하건 어차피 광고로 돈만 내면 되는데 되게 심플하죠. 더 네. 하나 더 꿀팁. 네네. G마켓 시장 조사할 때 네. 구매 건수가 5,000개인데 네. 리뷰가 5개 있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네네네. 리뷰를 더럽게 안 써요. 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매 건수가 처음에 적잖아요. 저희도 구매 건수 연계라고 뜨거든요. 네네네. 리뷰라도 한 3개 정도 달아놓으세요. 3개만 달아도 됩니다. 아, 그럼 대표님, 이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 하루에 쇼핑몰 관련해서 몇 시간 일하세요? 솔직하게, 뭐, 1시간 일한다 해도. 이게 뭐 기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하긴 해요. 하루에? 맨날 하긴 하세요, 그러면? 예. 당연히 지금이야 시스템이 잡혔고 네네. 제가 지금 3년 좀 넘게 했으니까 네. 당연히 처음에 1년 정도는 진짜 그냥 잘 때 빼고는 그냥 그러면 대표님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대표님이 쇼핑몰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쇼핑몰이라는 게 전통적인 유통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글을 쓰는 능력이나 좀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갖지 못한 게 또 있죠. 뭐 사진을 못 찍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뭐 통찰력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을 보는 눈이 될 수도 네. 있고 네. 재능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능이라는 게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천재들이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제가 볼 때 뭐 보통 다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월 1,000만 원까지는 진짜 재능이 빵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 이상도 뭐 대표님은 재능이 뭐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죠. 하다 보면 느는 거고. 맞아. 하다 보면 느는 거니까. 네, 하다 보면 느는 거고. 재능 필요 없고요. 그냥 1,000만 원까지는 일단 무조건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사업이잖아요. 이게 뭐 부업, 온라인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이걸로 진짜 회사 그만두고 이거 사업을 해보고 싶다. 진짜 빡세게 해야 됩니다. 진짜 죽도록 해야 돼요. 저희 지금 옆에서 이렇게 막 낄낄거리고 좀 웃고 있지만 진짜 살벌하게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2023년도 대표님의 목표 뭔가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쇼핑몰이라는 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무한 확장이잖아요. 저는 사실 매출이 딱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더 확장을 안 하고 유지 보수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유지 보수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현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또 다른 일을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쇼핑몰을 할 때 막 가슴이 뛰고 이러진 않고요. 그냥 정말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열심히 할 뿐이고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업들 지금 뭐 투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좀 많이 접해보고 그게 전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빵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새로운 걸 키워나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커머스 이외의 것들을 많이 늘려 나가실 계획이다. 다 온라인 마케팅 기반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2023년에는 조금 더 확장된 많은 수단들을 늘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에서 온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